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미군 육군을 포함한 약 10만 명의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로 흥남 교두보에 포위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동포 10만 명까지 배 태우고 2월 24일 흥남 부두시설을 폭파한 다음에 철수를 해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 북한 동포 10만 명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군대가 민간인까지 구조한 예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때도 한국은 추웠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 장진호 전투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기온 하에서 벌어진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CNN을 검색을 했더니 놀라운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들여다보니까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걸 CNN이 인용을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의 내부 회의 자료를 보도한 건데 그 내용이 어마무지합니다. 12월 들어서 20일 사이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신규 발생이 2억 5천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억 5천만 명 신규 발생자, 14억 인구의 18%가 감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겁니다. 미국이 1억 명 확진에 111만 명의 사망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건강위원회의 회의 자료에서 밝힌 통계라는데 현재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에서 탈피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완화 정책을 펴면서 PCR 검사도 옛날처럼 그렇게 조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확진자를 집계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추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화요일에만 약 3,700만 명이 신규 확진자로 밝혀졌다는데 신규 확진자 3,700만 명을 확인하려면 대단한 행정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추계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추정 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3,049명이었습니다. 공식으로는 3,049명인데 실제로는 10,000배가 되는 약 3천만 명이 발병했다고 하면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지난 20일간의 누적 확진자 수도 공식으로는 62,592명인데 2억 5천만이라고 하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제가 풀리고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서 폭발적 발병은 예상되었던 바이지만 이 정도의 스케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누적 확진자 1억 명, 누적 사망자 111만 6천 명으로 지금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4,468만 명 확진에 44만 사망, 한국은 2,860만 명이 확진되어 가지고 3만 1,7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2,794만 명 확진에 54,693명 사망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철저하게 통제했던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일본은 한국보다도 사망자, 확진자가 적습니다. 일본은 성공을 했는데 중국은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는 일본은 과학적으로 하고 중국은 시진핑의 영구 집권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학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했다. 그 차이 아닐까요? 유럽에서 아주 처음부터 자유방임을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거의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떠냐? 인구 1000만 명의 스웨덴은 자유방임 정책을 폈는데도 267만 명 확진에 사망 21,595명입니다. 엄격한 통제를 한 나라보다도 오히려 사망률이 낮습니다. 스웨덴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스웨덴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은 바이킹 국가인데 개인의 자유를 아주 신성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식은 안 통하는 나라니까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결국 스웨덴식 자유방임 방역이 성공했다. 이런 결론이네요. 자, 시진핑의 이 정책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문을 꽁꽁 닫고는 정보도 제대로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고 백신도 미국에서 개발된 거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개발한 거 효과가 조금 떨어진 그걸 했고 최근까지도 철저한 통제를 하다가 못 견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시위를 하고 시위하는 와중에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하는 구호가 터져 나오니까 시진핑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통제를 푸는데 통제를 풀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전체주의식 전염병 대책은 과학을 무시하므로 나라와 사람들을 다 같이 골병들게 하고 종국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이 여기서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저한 통제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일 사이에 2억 5천만 명이 발병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그냥 무대책으로 스웨덴식으로 나간다. 그것도 뒤늦게 그게 가능할까요? 시진핑의 일생 일대의 위기입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중국이 저렇게 되면은 북한인들 무사하겠습니까? 독재자 3인방입니까? 4인방인가요? 이란까지 치면은 푸틴, 시진핑 그리고 북한, 이란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유진영이 독재 진영을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